자, 이번 영상에서는 삼형식 문형을 다뤄볼 거예요. 문형, 즉 문장의 형식이란 말이죠. 문장이래 문장. 그럼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필수 영문법 2강에서 공부했잖아요. 자고로 문장이라 함은 주어와 동사를 무조건 갖춰야 되고 주어가 없어도 안 되고 동사가 없어도 안 돼. 둘 다 있어야 돼. 그래야 문장이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주어도 한 개, 동사도 한 개만 있어야 한다. 이런 또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문장의 정의는 주어와 동사 둘 다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있긴 있는데 한 개씩만 있는 거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명령문은 주어 없잖아요. 이런 분들 계신데 명령문의 주어는 you입니다. 명령문은 내 눈앞에 있는 너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너 꺼져, 너 조용히 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빤하니까 생략해서 쓰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영화나 미드 보면 주어 you를 넣은 그런 명령문을 쓰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령문에 대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명령문은 주어 you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지 주어를 무조건 생략하고 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장의 5가지 형식을 보면 기본적으로 모두 당연하게도 주어와 동사가 있고 이걸 기본 포맷으로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문장의 5형식이니까. 그래서 1형식 문형은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걸 말하죠.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형태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1형식은 주어와 동사 이렇게 무의미하게 외우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도 모르고 무작정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런 건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거의 도움이 안 돼요. 1형식의 저 공식 어떻게 읽으셔야 한다고 했죠? 아하, 주어와 동사만 있어도 이것만으로도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명확하게 되는구나. 그런 문장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They dance. 그들이 춤을 춥니다. 1형식이에요. They always dance. 그들은 항상 춤을 춥니다. 1형식이죠. 직접 수식하는 형용사 부사 always 저런 거 decoration이잖아요. 장식품이 아무리 많아도 본질은 안 변한다고 했죠. 제가 아무리 머리를 기르고 머리띠하고 머리에 예쁜 핀 꽂고 손톱에 매니큐어 칠하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목걸이 반지 귀걸이 차고 블라우스를 입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팔에 여성용 샤넬백을 걸쳐도 아무리 이렇게 꾸며도 남자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의 그런 모습 상상만 해도 끔찍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2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가 오는 형태였죠. 이것도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겠죠. 2형식의 저 공식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주어 동사까지는 썼는데 뭔 소린지 알아듣질 못하겠구나. 의사 전달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뒤에 보어를 써야만 그제서야 의사 전달이 되는구나. He became, 그는 됐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뭔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상식적인 거죠. 뭐가 됐는지 나와야지. 어떻게 됐는지 나와야지. 아, 그러니까 저렇게 쓰면은 주어 동사만 가지고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구나. 그럼 동사 뒤에 뭔가를 써야겠네. 뭐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써야겠네. He became a scientist. 그는 과학자가 됐어요. 아하, 이제 문장이 완성이 됐다. 그죠? He became poor. 그는 가난하게 됐어요. 이렇게도 문장이 완성이 되네. 이렇게 주어의 정체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걸 주격 보어라고 해요. 주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니까 주격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어가 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쵸? 동사 became 때문에 오는 거예요. 동사 became은 되다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뒤에 뭐가 됐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동사까지만 써도 되는 1형식, 동사까지만 쓰면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서 보어를 꼭 써야만 하는 2형식이 탄생하는 이런 이유는 순전히 저놈의 동사 때문이라는 거, 동사의 뜻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형태를 결정하는 건 동사고, 그래서 그 동사를 제가 문장의 설계도라고 부르는 거죠.
집을 지으려면 당연히 이렇게 설계도가 먼저 떡하니 앞에 나오는 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어는 동사, 즉 문장의 설계도가 문장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이건 한마디로 설계도도 없이 일단 집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같아요. 근데 설계도 없이 집을 지었는데도 완벽하게 잘 지어져. 그래서 한국어가 참 대단하면서도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동사나 서술어, 즉 문장의 설계도가 제일 뒤에 나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늘 그렇게 썼으니까. 근데 사실 몇 개의 소수의 언어만 빼고는 거의 모든 언어가 전부 영어처럼 주어 다음에 곧바로 동사가 나오는 형태예요. 이게 사실은 정상이지. 그죠? 설계도가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을지 이게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설계도도 없이 집부터 짓는, 근데 그것도 완벽하게 짓는 우리 한국어 훨씬 배우기 어려운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어려운 한국어를 우리가 자유자재로 구사하는데 영어를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 쫄지 마세요. 정확하게 배우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면 영어는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언어예요. 충분한 시간은 당연히 투자해야죠. 이 세상에 뭘 하든 간에 시간 투자 안 하고 잘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삼형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들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주어 동사까지는 당연히 있고, 문장이니까 주어 동사까지는 당연히 있고, 그 뒤에 이제 목적어가 오는 형태예요. 이걸 또 아무 생각 없이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겠죠. 저 공식을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읽냐면 I like, 나는 좋아한다. 이렇게 주어와 동사까지 썼는데도 뭔 소린지 알 수가 없네. 그죠? 좋아한다 그랬으면 뭘 좋아하는지가 나와야지. 그게 안 나오니까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구나. 그럼 동사 뒤에 당연히 뭘 좋아하는지 써야 되겠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써야만 의사소통이 되겠네. I like bread. 나는 좋아한다. 빵을. 저 빵 되게 좋아합니다. 저 빵돌이에요. 빵돌이. 좋아하다라는 동사의 대상이에요. 좋아한다라는 동작이 향하는 목표이고 목적물이야. 그래서 얘를 목적어라고 불러요. 빵을 좋아하면 저는 빵을 향해서 돌진하거든. 빵이 내 목표고 내 목적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목적어의 특징, 동작의 대상이다. 이걸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말로는 대부분 을, 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죠. She cut, 그녀가 잘랐다. 말이 안 되죠. 정보가 부족해요. 뭘 잘랐는지가 최소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의사소통이 되거든. 그래서 she cut the tree, 그녀가 잘랐다. 나무를. 이제 의사소통이 정확히 됐죠. 자, 그러니까 동사 cut, 자르다라는 동작을 하는 놈, 자르는 동작을 하는 놈, 동작의 주체, 이거를 우리가 주어라 그랬고 주어는 동사 앞에 있죠. 그죠? 그래서 she, 얘가 주어고, 자, 이렇게 주어라는 건 문장의 주체가 아니에요. 문장의 주체가 아니고 동작의 주체, 동사의 주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cut이라는 동작, 자르다라는 동작을 당하는 놈, 그건 누구예요? 누가 cut 당하고 있어요? 그녀가 cut 당하고 있나요? 큰일 나실 분들이네. 그죠? 사람을 자르면 안 되겠죠? 자르는 행위를 당하는 건 나무잖아요. 나무. 그죠? 그래서 저렇게 동작을 당하는 놈, 동작의 대상, 요거를 우리는 목적어라고 부른다니까. 우리말로는 주로 을, 에게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했죠. 자른다라는 동작을 당하는 대상, 이걸 우리가 목적어라 그러고 여기서 목적어는 the tree,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목적어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게 아니었죠. 꼭 와야 되는 거였어요. 필수예요. 자, 없으면 문장이 삐꾸가 돼갖고 의사 전달이 안 돼. 근데 이렇게 목적어가 꼭 와야 하는데, 이렇게 목적어가 꼭 와야 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주어 때문인가요? 동사 때문인가요? 그쵸, 동사 때문이지. 저놈 때문에, 동사의 뜻 때문에, 자르다라는 동사의 뜻 때문에 뭘 자르는지가 반드시 나와야 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삼형식이 형성되는 이유, 삼형식을 만들어내는 원흉,
이 모든 사태의 주범은 역시 동사가 되는 거예요. 동사가 어떤 놈이냐? 동사의 뜻이 뭐냐? 요거에 따라서 1형식도 되고 2형식도 되고 3형식도 되는 거예요. 동사의 뜻 때문에 저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종 문법서를 보면 책의 목차, 차례에 문장의 형식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대부분 없어요. 아니 1형식 문형, 2형식 문형 이런 것 좀 공부하려고 두꺼운 문법서의 목차를 봤어. 그래서 문장의 형식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없어. 자, 그래서 어떤 단어에 있나 자세히 찾아봤더니 동사의 종류라는 단어에 1형식, 2형식 이런 게 나오네. 왜일까? 왜 동사의 종류에 1형식, 2형식 이런 게 나올까? 당연하죠. 그죠? 동사가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1형식, 2형식, 3형식이 결정되니까 단원명이 동사의 종류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자, 그럼 3형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저 3형식 문형의 공식을 보시면서 대답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저기 지금 보어가 있나요? 보어. 여기서 또 고민하면 곤란하신 거예요. 없잖아. 그죠?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로 끝. 그쵸? 보어가 없네. 즉 보충해주는 말이 없네. 보충을 안 해도 되네. 완전하구만. 완전하니까 보충을 안 하지. 학교 수업이 완전하면 보충 수업 필요 없겠죠. 학교 끝나고 학원에서 또 이렇게 보충 수업 하는 것도 필요 없겠죠. 그죠? 얼굴이 완전하면 얼굴에다 뭘 집어넣어서 보충할 필요가 없지. 보호가 없다. 보충할 필요가 없다. 완전하단 말이네. 그래서 이걸 완전동사 이렇게 부르죠. 자, 그 다음 질문이에요. 목적어는 있나요? 또 고민한다. 저기 목적어 있죠. 눈 시퍼렇게 뜨고 목적어 있습니다. 저렇게 목적어를 취해야만 하는 동사,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동사를 우리가 타동사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보호가 없으니까 완전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타동사, 요걸 합치면 완전 타동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문법서를 보면 3형식 완전 타동사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냥 그래서 저렇게 부르는구나 이렇게 여기서 한 번만 딱 이해하고 지나가세요. 저거 외우실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저 목적어의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와야 될까요? 우리가 필수영문법 5강에서 이런 걸 배웠잖아요. 명사는 품사의 일종이야. 근데 품사라는 건 기능별로 단어를 분류한 거 요거거든요. 그러므로 명사의 기능을 알아야지. 품사라는 거는 기능별로 단어를 분류해 놓은 거니까 명사는 품사의 일종이고 그럼 명사의 기능을 알아야지.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명사는 사물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는 명사의 뜻, 명사의 정의죠. 명사의 기능이 아니지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건 명사의 기능인데 명사의 기능은 뭐냐? 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능을 한다. 즉 명사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목적어 자리엔 명사만 올 수 있다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허용된다 이런 뜻이에요. I'd like some water. would like 이 단어는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져서 그냥 원하다 라는 뜻을 가진 하나의 동사예요. would 따로 like 따로가 아니라 would like 이게 합쳐져 갖고 그냥 하나의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문장은 I'd like 나는 원한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럼 뒤에 뭘 이게 나와야지. some water 물을 좀 원한다.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물이라는 명사가 왔어요. 그래서 저 문장은 제대로 된 3형식 문장이에요. 근데 I'd like drink some water 이건 어떨까요? 나는 원한다. 뭘? 물 마시는 것을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도 당연히 목적어 자리예요. I'd like 나는 원한다. 뭘? 이 자리니까. 그죠? 근데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와야 되는데 동사 drink 얘가 왔죠. 그럼 반칙이지. 명사 자리에 동사 오면 반칙인 거예요. 그래서 동사 drink, 쟤를 굳이 저기에다 쓰고 싶다면 저 동사를 명사로 바꿔야겠죠.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 그쵸? 동사 앞에 to 붙이는 거예요. I'd like to drink some water. 요렇게. 자, 우린 여기서 저기에 이제 to가 왜 붙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목적어 자리거든. 저 자리에는 명사만 와야 돼. 동사 안 돼.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바꾸려고 to를 붙인 거예요. 근데 저렇게 동사 앞에 to 붙인 걸 우리가 to 부정사라고 이름을 붙였죠. 자,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 이렇게 문법서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부르기로 서로 약속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저렇게 to drink some water, 4단어나 되죠. 2단어 이상인데 주어 동사를 다 갖추지 못했어. 그러면 우리가 구라고 불러요. 주어가 없거나 동사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구예요, 구. 근데 목적어 자리, 즉 명사 자리에 왔으니까 명사, 구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시면서 계속 맞닥뜨리게 되는 용어들이에요. 이런 용어 안 쓰고 가르치겠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용어 안 쓰면 오히려 설명이 쓸데없이 중구난방, 대책 없이 길어지고 애매해져요. 그리고 결국 그런 분들도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문법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안 쓰면 너무 힘들어, 가르치기가. 그죠? 자, 그러니까 용어를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요리를 배우는데 기본 용어를 모르면 배울 수가 없잖아. 되게 힘들고. 그냥 야, 시금치 데쳐 이러면 될걸. 데치다라는 용어를 안 쓰려고 야, 시금치를 펄펄 끓는 물에다가 1분 정도 넣었다 빼갖고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죠? 이거야말로 바보 삽질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 부분도 우리가 문법서를 보면 would like 명사, would like to 원형, 이렇게 마치 두 가지의 표현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가지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예요. would like, 원하다, 요 표현 하나만 있는 거예요. 원한다, 뭘? 아, 뒤에 목적어 자리구나. 명사 쓰면 되겠네. 근데 명사가 왔어? 오케이, 동과. 근데 동사가 왔어? 목적어 자리에? 아유, 그건 안 되지. 동사는 뭐다? 안 돼, 안 돼. 동사 쓰고 싶어? 그러면 동사를 명사로 바꿔. 어떻게 하면 되냐고? to 붙여. 그럼 인정해 줄게. 요거예요. 그리고 역시 저 문장들도 모두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삼형식 문형이고요. 자, 그 다음 예문도 한번 보실까요? I know, 난 알아. 일반적인 대화에서 저렇게 쓰면 곤란하죠. 나 알아. 뭘 알아, 이 자식아? 바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뭘 아는지 말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저 문장도 뒤에 목적어가 와야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 때문에? 동사의 뜻 때문에. 안다라는 동사의 뜻 때문에. 그랬으면 뒤에 뭘 아는지 그걸 말해야지. 그죠? 그래서 I know the fact. 나는 안다. 뭘? 그 사실을 이렇게 써야 의사소통이 되겠죠. 역시 삼형식 문형이고요. 목적어 자리에 the fact 명사 정확히 잘 와 있습니다. 자, 근데 I know the fact. 나는 안다. 그 사실을. 자, 근데 어떤 사실이냐? You're hiding. 네가 감추고 있는 사실. 자, the fact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덩어리가 있죠. 사실은 사실인데 네가 감추고 있는 사실. 이렇게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직접 꾸미는 형용사 덩어리, 데코레이션, 장식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속 요소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주인이 아니고 종이라는 말이지. 그 집안의 분위기, 가풍은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엄한 가풍을 유지하면서 아이들을 엄격하게 가르치고 예의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가사도우미가 와가지고 애들을 그렇게 엄하게 가르치면 어떡해요? 애들은 자유롭게 풀어놓고 길러야지. 이렇게 가사도우미가 가정교육에 참견을 한다? 그럼 잘리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종속요소, 즉 형용사, 부사 같은 이런 것들, 직접 수식어는 문형에 영향을 못 준다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써도 여전히 삼형식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I know he is honest. 자, 목적어 자리에 문장이 왔어요.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문장이 왔네. 자, 이건 반칙이지 사실은. 그래서 문장을 명사로 바꿔야 돼요. 자, 문장을 명사로 바꾸는 방법은 앞에 접속사를 붙이는 거예요. 자, 여기선 that을 붙여볼게요. that을 붙이면 뭐뭐라는 것, 이런 뜻이 됩니다. 그가 정직하다는 것, 이런 뜻이 돼요. 이건 우리말도 똑같아요. 나는 그가 정직하다 알아. 이러면 문장이 엉터리죠. 나는 그가 정직하다는 것을 알아. 이렇게 우리말에서도
문장을 명사 형태로 바꿔야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영어에는 that을 붙이고요. 어떠세요? 똑같죠? 우리말도 저렇게 문장을 명사로 바꾸기 위해서 뭐뭐라는 것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죠? 똑같네. 우리말이나 영어나 규칙이 동일하잖아요. 근데 우린 저 자리에 that이 붙는 걸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해하셨죠? 목적어 자리고 그래서 명사가 와야 돼. 근데 문장은 명사가 아니거든. 그래서 문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문장을 목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영어에서는 문장 앞에 적절한 접속사 붙이는 거예요. that을 붙이면 뭐뭐라는 것, 그가 정직하다는 것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저기에 that이 왜 붙었는지 이해하시는 거죠. 근데 저렇게 어떤 문장이 더 큰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였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린 저걸 절이라고 불러요. 근데 목적어 자리에 쓰였어. 그러니까 저걸 목적절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목적어 자리는 명사 자리야. 명사만 올 수 있는 자리야. 자, 그러니까 쟤는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이네. 그럼 명사절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저 자리에 that은 생략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앞에 동사가 있거든. 자, 알아요 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당연히 뭘 알아요 이게 나오게 돼 있지. 그러니까 문장의 해석 방향이 딱 정해져요. 뭐 때문에? 동사 때문에. 그래서 동사를 문장의 설계도라고 부른다니까. 설계도 뒤에 있으니까 이놈의 위치가 뭔지 어떻게 해석을 할지 쉽게 짐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런 경우는 that을 생략해도 목적어 자리라는 게 빤하니까 동사 덕분에 빤하니까 생략한 형태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맨날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야 여기 that 생략된 거야 알겠지 이러시거나 야 여기 that 있지 요거 생략 가능해 그러니까 괄호쳐 이러셨던 거예요. 역시 저 문장도 삼형식입니다. 접속사가 붙은 문장은 하나의 품사 단위로 보는 거예요. 즉 여기선 하나의 명사로 보는 거예요. 문장 앞에 접속사를 붙이면 하나의 품사 단위로 바뀐다. 그런 거지. 자, 근데 이번에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난 모른다. I don't know. 뭘? 이게 나와야겠죠. 걔가 정직한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이런 말을 쓰고 싶어요. 이렇게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접속사 that으로는 안 될 거예요. 그죠? that은 그냥 뭐뭐라는 것, 그가 정직하다는 것 이런 뜻을 만드니까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럼 이번엔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을 가진 접속사를 찾아보면 되겠네. 그게 if 요 놈이에요. I don't know if he's honest.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목적어 자리니까 당연히 명사절이고요. 이 문장도 당연히 삼형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문법서에 if가 명사절을 이끌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다. 이런 설명들이 자주 나오는 거지요.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요? 나는 모른다. I don't know. 뭘? 그가 언제 떠났는지를 when he left. 요걸 한번 목적어 자리에 넣어볼 거예요. 자, 목적어 자리에 when he left 이 문장이 나왔는데 이 문장도 명사로 바꾸려고 that을 붙여야 할까요? 안 붙여도 될까요? 자, 붙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when, how, why, who 이런 의문사들은요. 의문사이기도 하지만 접속사 역할도 겸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저 밑줄 부분에는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when 때문에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문장에 저렇게 접속사를 붙이면 그 문장을 다른 품사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선 when이 붙어서 문장이 명사로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또 that을 붙여버리면 문장을 명사로 만들기 위한 접속사가 2개 연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that도 쓰고 when도 쓰고. 그러면 같은 역할을 하는 게 2개가 중복이 되죠. 이럴 이유가 없죠. 가뜩이나 간결한 표현을 좋아하는 게 영어인데 영어에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기엔 that 요걸 쓰시면 안 됩니다. when이랑 하는 일이 기능이 중복되거든요. 자, 이걸 또 달달 외운 애들은요. when은 뭐뭐 할 때 시간부 사절 이렇게 외우기만 한 애들은 또 저 노란 밑줄 친 부분을 보고 아주 당당하게 시간부사절 이렇게 대답을 해요. when이 붙었다 이거지. when이 붙으면 시간부사절이다. 뭐뭐 할 때 이런 뜻이다 라고 항상 외웠거든. 근데 저기 목적어 자리잖아. 난 모른다. 뭘? 그가 언제 떠난지를 모른다. 아니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오는 거고 그러니까 저긴 명사 자리고 명사 자리에 왔으니까 저건 명사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when이 붙었냐
안 붙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지금 같은 경우는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이 뭘로 쓰였냐, 어떤 위치에 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명사로 쓰였으면 명사절, 부사로 쓰면 부사절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이거 판단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 이런 거 있었죠. 부사절에서만 그렇다고. 그죠? 그러니까 when이 붙었어. 근데 이게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구분을 못하면 저 중요한 시제에 관한 원칙을 제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사절에만 저게 적용이 되는데 when이 붙었다고 해갖고 명사절인데 거기다가 저걸 적용시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아는 거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자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제의 원칙도 시제의 원리도 정확하게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번 영상 정리해 볼게요.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된 문형이다. 목적어 자리엔 당연히 명사가 와야 된다. 자, 근데 이 목적어 자리에 동사를 쓰려면 동사를 명사로 바꿔야 된다. to를 붙이든가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만들든가. 자, 이 목적어 자리에 문장을 쓰려면 문장을 또 명사로 바꿔야 된다. 즉 문장 앞에 적절한 접속사를 붙인다. 대표적으로 that이 있는데 요 that을 붙이면 뭐뭐라는 것, if를 붙이면 뭐뭐인지 아닌지, when을 붙이면 언제 이런 뜻으로 되고 이렇게 의문사는 접속사 역할도 겸한다. 자, 저 삼형식 공식 요걸 읽는 방법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주어와 동사까지 썼어. 근데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래서 동사 뒤에 뭔가 추가적인 정보가 나와야 돼. 그래야 의사소통이 돼. 근데 그 추가적인 정보가 그 동작의 대상이야. 그리고 동사의 뜻 갖고 해석을 해보니까 을에게 뭐 이렇게 해석이 돼. 아, 그럼 목적어네. 그러니까 결국 동사의 의미 때문에 반드시 목적어가 와야 의사소통이 가능하구나. 뭐 때문에? 동사의 뜻 때문에, 동사의 의미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저 삼형식 공식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주어 동사까지 썼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목적어 을에게 요게 와야 의미가 완성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저 삼형식 공식 꼬라지를 보니까 보어는 없네. 그럼 완전 동사. 근데 목적어는 있네. 그럼 타동사. 합치면 완전 타동사. 하지만 이건 외울 필요 없음. 딱 한 번,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시라 그랬죠. 자, 이렇게 삼형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해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삼형식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말 해석에 따라서 삼형식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들,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논쟁이 붙기도 하는데 그 부분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전업 유튜버가 아니에요. 생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저도. 근데 또 겁도 없이 유튜브 퀴즈도 만들어내고 있고, 쇼츠 영상도 손댔고, 카페 요팍 문제 내고, 요것도 은근 시간 많이 걸립니다. 카페에다가 또 일일 쉐도잉 올려야 되고, 윈피켓 라이브 방송에 아이고 일을 잔뜩 버려놨죠. 그건 미친 거지. 그죠? 자, 여러분들 문법은 필수형 문법, 듣기 말하기는 쇼츠로 익히시고요. 그리고 강제 복습 및 반복은 요팍 문제와 유튜브 퀴즈를 푸시면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거 강제로 반복이 됩니다. 반복만큼 좋은 학습이 없죠. 그리고 독해, 영작 이런 것과 함께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를 공부하는 윈피키드 라이브까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합쳐보면 자, 언어를 배우는데 기본적인 문법, 듣기 말하기, 퀴즈, 독해, 영작 이런 것들 다 다루는 건 좋은데 사실 제가 이걸 다 소화하느라 많이 힘들어요. 자, 근데 누굴 탓하겠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죠? 지무덤 지갑한 거지. 그래서 당분간은 시간 배분 연습을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다음 114강 영상은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업로드하는 걸로 일정을 잡아 보겠습니다. 필수 영문법 영상은 일주일에 2개 업로드하는 걸 일단 목표로 제가 삼을게요. 3개까지는 아무리 봐도 여러모로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라이브로 필수 영문법도 진행해 볼 생각이에요. 그런 시도도 좀 해보려고요.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그 라이브 영상을 따로 적절하게 편집을 해갖고 필수 영문법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라이브 할 때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마케팅까지 필수영문법 내용에다가 살짝 껴놓으면 좀 더 재밌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자, 많은 유튜버들이 라이브로 뭔가 진행하고 그 라이브 영상에서 필요한 부분만 적절하게 편집을 해서 롱폼 영상을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시간 배분의 효율성이랑 라이브의 생동감까지 더해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해봐서 괜찮으면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아니다 지금처럼 계속 가자 이게 낫겠다 싶으면 이렇게 계속 갈 거예요.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 자, 2026년 한 해도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 만들도록 저도 올 한 해 초심 잃지 않고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이에요.